그러면 박수를 그렇게 열심히 치고 참 받겠겠다. 민규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야 나중에 박수를 너 이따 나 뭐 이야기하면 박수 받게 쳐야 돼. 네, 저희 이번 개원서는 협상의 기술이고요. 네, 발표 전에 안내드립니다. 개원서 발표에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7분의 종 1번, 10분의 종 2번 칠 예정입니다. 네, 최대한 시간에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네, HRA 18기 구혜진입니다. 네, 저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1, 2, 3장을 맡았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정의, 그리고 핵심 요소, 성공 요인, 힘과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상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대단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소단원으로 협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에 불가능한 협상은 없다, 협상의 세계에 발 들여놓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예시와 각종 협상에 관련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이란 무엇일까요? 협상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보와 힘을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협상의 핵심 요소는 정보, 그리고 시간, 힘입니다.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협상이고요. 이는 삶의 주체가 되고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가 식당에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식당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식당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 3장 읽지 않으신 분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나 다 좋습니다. 아이가 식당에 딱 앉았어요. 무슨 부모님하고 협상을 해야지 뭐. 그렇죠. 부모님하고 협상을 해야죠. 맞습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때를 씁니다. 이 의자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진짜 이 식당 진짜 부졌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진상짓을 부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시는 데려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아이는 정보와 힘을 이용하여서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한 꼴이 됩니다. 따라서 협상이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 일상에서도 협상이 자주 사용되는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협상을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정보, 그리고 시간, 힘입니다. 정보는 방금 부모님과 같이 식당에 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뭘 필요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은 얌전한 아이를 원할 테고, 그러면 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얌전하지 않게 굴면 부모님이 더 이상 나를 데려가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추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마감 시간이나 시간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례의 힘, 정통성의 힘이 있는데요. 이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부가 냉장고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시어스라는 전시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그 전시마트에 갔는데 그 직원이 냉장고 사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과 이 부모의 그 정보의 차이는 어느 쪽이 더 우세할까요? 직원이 더 우세할까요? 아니면 부모들이 더 우세할까요? 직원이 더 우세하죠. 맞습니다. 직원은 우리가 냉장고에 관심이 있다는 거, 냉장고 존에 들어왔으니 이 냉장고를 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현금 융통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근데 450달러밖에 없어 이러면서 말하는 걸 다 들었겠죠. 그리고 언제 가야 할지 마감 시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직원의 예상 판매량, 마감 기한, 모델의 재고 현황, 인기 품목의 여부 등
그러한 내용들을 직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보전에서 뒤처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랑 같이 갔는데 아기들 막 뛰어놀고 막 냉장고 막 열어보고 그러면 빨리 가고 싶겠죠. 그리고 아내는 저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보채니까 아내도 빨리 가자, 아무거나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직원은 뭐 시간 될 때 알아서 둘러보시고 편하신 말씀해주세요 하면서 여유로워 보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더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보와 시간에서 이미 지쳐졌기 때문에 저희는 협상의 테이블에서조차 테이블 자체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방금 전례의 힘 그리고 정통성의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의 힘은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전례의 힘이라고 하고요. 정찰제 매성에서는 협상 자체를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하겠어. 하니 협상이 결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통성의 힘이란 가격표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바꾸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한 인쇄된 문서나 표준 양식 그리고 공식적인 형태 등 이런 것들은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가격을 깎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기업에서 만약에 냉장고를 489달러 95센트에 판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489달러 95센트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기업인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겠죠. 450달러로 합시다. 아니요, 540달러로 합시다. 아니요, 저희는 499달러 95센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마지막 절충안으로 489달러 95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가격표 자체에도 협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모든 것은 협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글쓴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자기를 제한적으로 정의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례의 힘, 정통성의 힘 이 모두가 어쩔 수 없지, 협상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여서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한적으로 정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경쟁 아울렛의 낮은 가격을 언급하여서 판매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옆집 냉장고는 450달러 하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좀 싸게 줄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인식 유도입니다. 색상이나 기능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나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대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진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쓸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분홍색 냉장고가 있는데 저는 이 분홍색이 마음에 안 들고 전 파란색이 가지고 싶은데 이게 왜 없냐, 그러면 저 분홍색 가질 테니까 가격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데요. 할인 기간이나 흠집 상품, 묶음 판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활용하여서 협상의 기회를 저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의 테이블에 먼저 서는 것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원에는 다양한 협상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가 노력을 많이 들인 후 최종 제안을 하라. 상대방이 고민하면 그대로 나가면 받을래 말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샀어요. 옷을 사려고 딱 입었어요. 근데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야 이러면서 계속 입어봐요. 그대로 피팅을 한 3시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그 손님에게 쏟은 시간이 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의 값을 그 직원은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판매자가 노력을 많이 들인 만큼 그 보답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이거 살까 말까 이거 좀 할인해 줄 거야?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최후 통첩을 하면 할인해 줄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입질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아까 피팅 같은 경우 피팅을 뭐 한 번 입고 할래 말래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3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들이게끔 해야 입질 전략이 효과적인 겁니다. 또한 뭐 할인 전략, 흠집 활용, 묶음 판매 등이 있는데요. 이는 뭐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때 협상에서는 똑똑한 척 하는 것보다는 어리숙한 태도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방심하게 말들어서 예상치 못한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답이더라도 계속 물어보는 방법은요.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리듬을 깨는 겁니다. 일본 바이어가 왔는데 일본 바이어가 열심히 PPT를 해요. 그런데 우리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 바이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일본 바이어는 일본 셀러는 다시 한다고 하면 처음에 그 발표만큼 100%를 100%의 퀄리티로 낼 수 없겠죠. 그런 것과 같이 그 상대방의 리듬을 깨고 더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에 통첩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협상이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어떤 경우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진상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 조금 과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나의 무기로서 하나쯤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협상을 주로 해봤습니다. 진상 손님을 만났을 때 아니 손님 이런 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제안을 드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협상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읽으니 좀 더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는 앞서 말한 대로 진행하지 않고요. 모든 발표가 끝난 뒤 한 사람씩 자기 파트를 읽은 소감 혹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한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는 이제 고은사 학우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